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기준으로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병원이나 상담기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는 1983년 5월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돕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 상담 업무를 좀 이렇게 통해서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 그리고 대상자의 그런 보호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도, 시군, 읍면, 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시설부문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의 의료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다 역할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장애인, 아동, 노인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들에 대한 그런 공적 부조와 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복지사업 기획 등을 하는 사람이 전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지역복지사업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상담기관 그리고 상담센터 각종 센터들의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생활시설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또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를 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 특히나 이제 그 거주자에 대한 권익증진 업무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좀 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부 통계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 5만 9천 한 6만 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한 5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보면은 전국 4.4% 대비 한 2,641개소가 있고요. 종사자는 23,620명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군 같은 경우는 1일 개소당 8.9명인데 전국 평균을 보면은 9.2명이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함을 우리 전남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환경은 어떤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국가나 전남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행정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전문가, 사회 문제가 다각화됨에 따라 의료, 보건, 사회 등에서 확산되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노동 환경은 사회복지사는 대면 서비스를 전달하는 휴먼 서비스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감정 노동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2차적 외상 스트레스,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질병 노출도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데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마음 놓고 뭐 휴가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인권유리라든지 또 열악한 처우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해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해서 전문 인력들이 이직이나 퇴사, 내부 고발 등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가 많은 인구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고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사회복지사들도 현재 목포에서 전주, 광주, 다른 시도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전라남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죠. 보시기에 조금 더 보태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 또 일자리 아니면 또 돈벌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업무 수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 부모 형제도 이렇게 케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분들이 다 케어를 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런 폭행이나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운영 법인이나 시설로부터 뭐 특정 종교도 강요받을 수가 있고 또 뭐 관련 행사를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월급이나 강제 후원 등으로 해서 월급에서 강제 후원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불이익을 좀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은 올해 5월에 한 종교복지재단에서 임원의 장남이 여성 사회복지사 2명을 성추행 사건이 그럼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을 보면은 그에 의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당하는 그런 폭력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신체 위험은 전체 표본의 20.7%가 경미한 수준, 그러니까 뺨 때리기, 멱살 잡기 이런 위험을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는 치명적 수준의 그런 폭력을 겪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40.1%가 인격 모욕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자료에 따르면은 사회복지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48.5%가 이용자로부터 1회 이상 비방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그런 경험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물리적 폭행은 14.9%가 있었고요. 성희롱과 성추행도 14.4%가 14.7%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그런 사명감, 그런 소명감이 아니면은 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제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은 열악한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남도의 또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정행식 회장님 오늘 참석을 했지만 이분들의 많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권익 대변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상대적 박탈감 및 전문 직업인으로서 위상이나 대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정책 활동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급여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인정과 대우,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확산.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사가 단순 자원봉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저희가 인정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정말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사회복지사 태동이 희생과 봉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희생과 봉사를 지나서 전문가로서 저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내년부터는 복지운동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협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호 매뉴얼이 좀 이렇게 구축이 돼서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은 제3조의 처우 개선과 그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보수 수준이라 지급 실태 그리고 준수일 등에 관해서 매 3년마다 이렇게 조사하고 공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실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 처우 개선 그리고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매 3년마다 그런 계획과 수립을 해서 공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해오고, 앞으로 뭐 단번에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그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 좀 개선을 하고 또 향상을 시켜야 될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서 우리 정영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분들은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좀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은 정말 봉사라기보다는 정말 이분들의 사명감과 그런 소명감을 우리가 저버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그래도 그분들도 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우 개선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각 시설별로 제가 뭐 자료 수집을 쭉 해오고 전체 시설별 보수 지급 기준이라든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수집을 잘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평균 기본급이 2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급여가 271만 원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은 복지부소관 생활시설 종사자를 보면은 월 242만 원, 그다음에 이용시설 종사자를 보면은 226만 원, 그리고 여가부 업무소관 생활시설 종사자를 보면은 215만 원, 그리고 특정 영역 종사자에는 214만 원, 그리고 이용시설 종사자는 187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나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결국 보면은 거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설별로 월 급여가 제각각인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매년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체계라든가 보수 기준을 각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광역 기초단체에서도 지역이나 분야별로 차등 없는 그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뭐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최근 선진 사례들을 보면 제주도 같은 데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전국 최초 직급과 급여 체계를 단일 체계로 이렇게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 제주도 내에 있는 233개 시설에 1,300명의 시설 종사자에게
106.9%의 보수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선진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보면은 2018년도 8월에 제1기 사회복지사 최고 개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공고 기준을 100%,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의 85% 수준을 이렇게 맞춰놨고, 또 국비 지원을 하는 시설에는 공고 기준 90%,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공고하는 90% 수준에 맞춰서 공무원 보수 78% 선에 이렇게 맞춰놨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력자에 대한 그 처우 개선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년 이제 경력자를 공무원 9급 5호봉보다 좀 더 많은 한 23만 원 정도가 더 많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별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처우 개선 문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도의 보건복지 종사자 지원 정책 개발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난 11월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또 12월에는 종사자 근무 환경이라든가 보급 지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 뭐 선진 사례들을 좀 이렇게 현장 방문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하는 관계 수립을 위해서 TF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TF에는 뭐 전문가도 들어가고 뭐 종사자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도의회 이제 의원들을 이 민관정을 아우르는 그런 TF 팀을 구성을 해서 좋은 방법들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전라남도의 그 처우 개선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천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 단일 체계 수립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임금도 단일 체계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네, 앞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 보완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정경선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공무원 전담 수준에 맞춰야 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는요, 면허증이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입니다.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자격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요, 영리를 취하지 못합니다. 비영리만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허증하고 자격증과 개념이 다른 거죠. 면허증은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은 영리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우 개선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각 시군의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안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서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손실을 예방을 위해서 근로 조건, 급여 현실화,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좀 버리고 사회복지사를 인정하고 또 이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겐 유독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강요하고 열악한 처우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보편적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삶영위를 위해 전라남도의 개선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